서울 북단 재개발의 파도가 닿지 않은 낡은 주택가 골목길. 삐걱거리는 셔터 소리와 함께 아침을 여는 가게가 하나 있다. 빛바랜 간판에는 정직한 서체로 강석 가전술이라 적혀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진공관. 라디오, 브라운관 TV,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선 뭉치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처럼 쌓여 있다. 그 혼돈의 중심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납땜질에 열중하는 사내, 그가 바로 한때 대한민국 가전산업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성진전자의 전임 회장 최강석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강석은 수조원의 의사결정을 단 몇 분 만에 내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 그의 손가락 끝 하나에 수만 명의 고용이 결정되었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는 곧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공허했다. 최첨단 AI 냉장고와 초박형 올레드 TV를 전 세계에 팔아치웠지만 정작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읽지 못했다. 회장님, 이번 신제품은 계획적 구식화를 통해 교체 주기를 6개월 앞당겼습니다. 라는 마케팅 팀장의 보고에 박수를 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만드는 것은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착취하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은퇴식 날 모든 주식과 직위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경영학이 아닌 낡은 회로도를 읽는 법이었다. 이봐요, 영감님. 이거 고칠 수 있겠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 씨였다. 그의 손에는 좋기 3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들려 있었다. 날개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전원을 연결해도 웅 하는 신음만 낼 뿐 회전하지 않았다. 강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한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귀빈들과 악수하던 귀한 손이었으나 이제는 검은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힌 수공업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모터 안쪽 코일이 탔군요. 먼지가 너무 쌓여서 열 방출이 안 된 모양입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체를 분해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먼지가 풀썩이며 올라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핀셋으로 타버린 구리선을 한 땀 한 땀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 실타래를 푸는 과정과도 같았다. 경영 일선에 있을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미세한 부품들의 유기적인 결합. 그는 선풍기 내부에서 우주를 보았다. 작은 나사 하나가 느슨해지면 기계 전체가 멈추듯 사람의 살 또한 사소한 결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배우고 있었다. 납땜 인두가 가열되자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좁은 가게를 채웠다. 강석은 고도로 집중했다. 수조원의 합병 서류를 검토할 때보다 더 예리한 눈빛이었다. 끊어진 회로를 다시 잇는 작업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행위를 넘어 끊어졌던 사람과 물건 사이의 애착을 복원하는 의식이었다. 박 씨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다 물었다. 새 거 하나 사는 게 싸게 먹힐 텐데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고쳐 쓴다고. 강석은 납땜을 마치고 인두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물건은 새로 살 수 있지만 이 선풍기가 박 씨 양반의 여름을 지켜준 30번의 기억은 살 수 없잖습니까? 기계도 마음을 알아줍니다. 주인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가는 법이지요. 작업이 끝나고 전원을 올리자 멈춰있던 날개가 천천히 그리고 이내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쌩하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박 씨의 땀 젖은 얼굴을 식혔다. 박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고맙구먼. 마누라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고장났다고 속상해했거든. 오늘 저녁에 칭찬 좀 듣겠어. 박 씨가 건넨 10,000원짜리 한 장. 강석은 그 지폐의 까슬까슬한 감촉을 손가락 끝으로 음미했다. 연봉 수십억을 받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다. 누군가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감사를 받는 일. 그것은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짜 효능감이었다. 강석은 퇴근길, 골목길 어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 보이지 않는 이곳,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달동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다만 고장난 라디오에서 흐르는 지직거리는 소음을 잡아주고 멈춰선 세탁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인생 수선공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드라이버의 차가운 금속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고장난 사연들이 이 좁은 문을 두드릴까?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었다. 성진전자의 현직 임원들이 사라진 총수를 찾기 위해 이미 이 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석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드라이버가 단순히 가전을 고치는 도구를 넘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무기가 되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석의 정체를 의심하는 젊은 IT 기자가 수선방을 찾아옵니다. 동시에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독거노인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냉장고가 멈추고 그 안에 담긴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 상할 위기에 처합니다. 강석은 첨단 기술이 아닌 오직 손기술과 정성으로 그 냉장고를 살려내며 기적을 선사하는데 성진전자의 전 총수 최강석의 수선방 디딤돌에 아침부터 불청객이 찾아왔다.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안경알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는 청년 경제지. 비즈니스 나우의 신참 기자 한준우였다. 그는 최근 업계에 도는 기괴한 소문을 쫓고 있었다. 세계 가전 시장을 호령하던 거물 최강석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고 그와 흡사한 노인이 변두리 골목에서 땜질이나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어르신, 이거 수리됩니까? 준우가 내민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액정은 멀쩡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강석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기기를 살폈다. 그는 이 제품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승인했던 성진 S24 시리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일체형 바디에 나사 하나 보이지 않는 매끄러운 디자인. 하지만 강석의 눈에는 그것이 수리를 원천 차단해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게끔 유도하는 거대한 쓰레기로 보였다. 이건 수리점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로 가야지. 여긴 이런 장난감 고치는 곳이 아니네. 강석이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밀어냈다. 센터에선 메인보드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더군요. 수리비가 새 기계값의 80%라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회로 하나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준우의 도발적인 말투에 강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이 만들었던 시스템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동네 홀로 사는 할머니 말순 씨가 들이닥쳤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강 사장, 큰일 났어. 우리 영감이 남기고 간 그 낡은 냉장고가 숨을 안 쉬어. 그 안에 든 게 다 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강석은 즉시 공구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준우는 특종의 냄새를 맡고 그 뒤를 몰래 따랐다. 말순 할머니의 단칸방 구석, 좋기 40년은 되어 보이는 금성 골드스타 냉장고. 한 대가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콤프레셔는 이미 식어 있었고 내부의 냉기는 자취를 감췄다. 할머니,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하나 사시는 게. 준우가 나서서 참견했지만 강석은 냉장고 뒷면의 먼지를 털어내며 낮게 의조렸다. 기계는 주인의 마음을 먹고 산다네. 함부로 말하지 마. 냉장고 안에는 빛바랜 플라스틱 통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사고로 떠난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담가주고 간 매실청이었다. 할머니에게 이 냉장고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아들의 체온을 보관하는 타임캡슐이었다. 강석은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낡은 냉매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최첨단 회로 설계도를 통째로 외우던 기억을 되살렸다. 구식 아날로그 방식의 릴레이 회로와 스타트 커패시터. 그는 가방에서 낡은 멀티미터를 꺼내 전압을 측정했다. 원인은 접촉 불량과 노후화된 기동 콘덴서였다. 강석은 주머니에서 자신이 직접 개조한 범용 부품을 꺼냈다. 성진전자의 초정밀 반도체 기술을 아날로그 감성에 접목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평 맞춤형 부품이었다. 인두기가 달궈지고 좁은 방 안에 납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강석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수조원의 계약서를 사인할 때보다 더 정밀한 손놀림이었다. 드디어 마지막 전선을 잇고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턱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콤프레샤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낮은 진동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돌아간다. 우리 영감 심장이 다시 뛰어. 말순 할머니가 냉장고를 껴안고 오열했다. 냉장고 안의 매실청 통 표면에 하얀 서리가 다시 맺히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던 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옆모습,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기름때 묻은 손. 그는 확신했다. 저 노인은 성진전자의 최강석 회장이 맞다. 하지만 그가 아는 최강석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경영자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누군가의 멈춰버린 추억을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은 성자에 가까웠다. 수선을 마친 강석이 밖으로 나오자 준우가 가로막았다. 최 회장님, 아니 최강석 씨. 왜 이러고 사시는 겁니까? 당신이 만든 제국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깟 낡은 냉장고 고치는 게 당신의 천재적인 두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강석은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노을지는 골목을 바라봤다. 천재적인 두뇌라. 나는 평생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했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궁리는 해본 적이 없네. 이제야 겨우 제대로 된 기술을 쓰는 기분이야. 자네 눈에는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나? 나에게는 성진전자 1년 매출보다 이 할머니의 미소가 더 무겁네. 강석은 준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뒷면을 손톱으로 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핀셋 하나로 내부의 접점 하나를 살짝 눌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왔다. 설계 결함이야. 충격을 받으면 단자가 뜨게 되어 있지. 센터에선 보드를 갈라고 하겠지만 이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걸세. 가서 기사나 쓰게. 대한민국 최고 기술의 정점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말이야. 강석은 미련 없이 수선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준우는 켜진 스마트폰 화면과 멀어져가는 노인의 구분 등을 번갈아 보았다. 특종을 잡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가슴 속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성진전자의 본사 전략기획실에는 한 장의 사진이 보고되었다. 달동네 골목에서 낡은 가방을 메고 걷는 최강석의 뒷모습.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강제로라도 모셔올 준비를 하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제국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성진전자의 전략기획실 전무 권도진은 최강석의 실종 이후 실질적인 수장 노릇을 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효율과 수익만을 신봉하는 포스트 최강석의 선두주자였고 스승이자 주군이었던 강석이 달동네 구석에서 납땜질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권 전무에게 강석은 거대한 제국의 상징이어야 했지 기름때 묻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됐다. 강제로라도 모셔와. 필요하다면 그 수선방 부지는 통째로 매입해서 밀어버려. 회장님의 치매설이 돌기 전에 끝내야 한다. 권 전무의 지시와 함께 검은색 에스컬레이드 3대가 좁은 골목길을 들이받듯 밀고 들어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강석 가전수리의 낡은 셔터 앞을 가로막았다. 골목을 지나던 주민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발걸음을 멈췄고 가게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데크를 만지던 강석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 전무가 들어섰다. 먼지 날리는 좁은 공간과 매캐한 납땜 연기에 그는 코를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추태입니까? 전 세계가 성진의 차세대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이런 고물들과 씨름하고 계시다니요. 강석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권 전무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예전 사석에서 이 사진을 벌벌 떨게 하던 그 서슬퍼런 안광 그대로였다. 추태라니. 자네 눈에는 이 데크가 고물로 보이나? 이건 40년 전 우리 성진이 처음 만든 금성 카세트의 직계 후손이야. 자네가 지금 누리는 그 화려한 배당금의 뿌리가 바로 이 작은 모터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걸 잊었나? 권 전무는 비웃음을 흘렸다. 뿌리 타령은 박물관에서나 하십시오.
당장 차에 타시죠. 거부하신다면 이 건물주와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내일부터 이 골목은 성진전자의 스마트 물류센터 부지로 수용될 예정입니다. 합법적인 철거죠. 강석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자신이 만든 제국이 자신이 머무는 안식처를 파괴하려 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중장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말순 할머니와 박씨 양반이 수선방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은 강석이 회장이었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 해결사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권 전무, 자네는 기술을 숫자로만 배웠지. 기술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는 모르는 모양이야. 강석은 작업대 위에 놓인 소형 무전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심심풀이로 개조한 마을 전체의 가전제품들과 연결된 비상 알림 시스템이었다. 강석이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골목 앞 모든 집의 TV와 라디오, 심지어 최신형 성진 스마트 냉장고의 스피커에서 강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 잠시 가전제품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성진전자의 강제 업데이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권 전무가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강석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내가 성진의 보안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했다는 걸 잊었나? 나는 지금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성진 제품의 백도어를 열었네. 자네들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나는 성진전자가 자랑하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벽돌이 되는지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할 생각이야. 설계 결함을 이용한 원격 셧다운. 자네가 그토록 아끼는 주가가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권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창업주만이 할 수 있는 기술적 자폭이었다. 만약 성진의 제품들이 해킹이나 원격 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회장님, 설마 자식 같은 회사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까?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라 사람을 버리고 땅을 빼앗으려는 자네들의 오만함이지. 강석은 드라이버를 권 전무의 가슴팍에 겨누듯 가리켰다. 가서 전하게.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골목의 전선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고. 나는 여기서 성진이 잊어버린 진짜 서비스를 다시 가르칠 생각이니. 권 전무는 결국 분노를 사기며 발을 돌렸다. 검은 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주민들이 하나둘 수선방 앞으로 모여들었다. 강 사장님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강석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매며 웃어 보였다. 별거 아닙니다. 본사에서 AS 교육 좀 받으러 온 친구들이에요. 자, 박씨 양반, 아까 그 밥솥 취사 버튼이 안 눌린다고 했지? 가져와 봐요. 쌀 붓기 전에 고쳐야지. 강석의 손에 들린 드라이버가 다시 빛을 발했다. 제국의 역습은 막아냈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거대 기업의 욕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 작은 수선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좁은 가게를 가득 채운 주민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그 어떤 이사회의 지지보다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석은 낡은 밥솥의 뚜껑을 열며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자의 손이 아니라 고치는 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날 밤 수선방의 작은 전구는 승리의 훈장처럼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권 전무가 물러간 뒤 일주일 골목 어귀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성진전자가 강석의 수선방 바로 맞은편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창고 부지를 매입해 단 사흘 만에 성진 하이테크 케어센터를 개충한 것이다. 통유리로 된 외관에는 눈이 시릴 정도의 LED 조명이 빛났고 내부에는 최신형 수리 로봇과 정장을 갖춰 입은 인류 엔지니어들이 배치되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성진 가전 전 품목 무상 점검 및 보상 판매 AI가 진단하는 완벽한 수리. 그것은 명백한 고사 작전이었다. 기름때 묻은 강석의 좁은 가게와 대비되는 압도적인 자본의 과시였다.
센터 앞에는 무료 커피와 기념품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강석의 디딤돌 수선방은 마치 섬처럼 고립된 듯 보였다. 강 사장님, 저 사람들 너무하네. 바로 앞에다 저런 걸 차리다니. 단골 박 씨가 혀를 차며 말했지만 그의 손에는 케어센터에서 나눠준 사은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법이다. 그 정도 좋지만 공짜와 최첨단 시설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강석은 그저 묵묵히 돋보기를 닦으며 대답했다. 기술이 가까이 오는 건 좋은 일이지요. 덕분에 이 골목 가전들이 호강하겠구먼. 어느 날 오후 동네의 젊은 새댁 미니 씨가 울상을 지으며 수선방 문을 열었다. 그녀의 품에는 돌이 갓 난 아이의 이유식을 만드는 소형 믹서기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맞은편 센터에 갔더니 부품이 단종됐다고 무조건 새로 사래요. AI 진단기로 돌려보더니 회로가 타서 수리 불가 판정이 나왔다는데 이거 우리 친정엄마가 저 시집 올 때 사주신 거라 꼭 고치고 싶거든요. 강석은 믹서기를 받아들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전원을 넣어도 모터가 헛돌았다. 강석은 믹서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니 씨가 덧붙였다. 거기 엔지니어 분은 기계적인 수치는 정상인데 내부 마모가 심해서 효율이 0%라더군요. 고쳐도 금방 고장 날 거라고요. 강석은 0.1 단위의 정밀 측정기를 꺼내 모터의 회전축을 살폈다. 그의 눈은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 공정을 검수하던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로봇이나 AI 진단기는 규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규격에서 0.1%만 벗어나도 불량 혹은 폐기 딱지를 붙인다. 하지만 강석은 알고 있었다. 기계에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건 회로가 탄 게 아닙니다. 모터축에 미세한 유격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어 굳어버린 거예요. AI는 이걸 과부하로 인한 회로 손상으로 인식했겠지만 사실은 깨끗이 닦아내고 축의 수평을 0.1만 조정하면 됩니다. 강석은 핀셋과 특수 세척액을 이용해 굳어버린 이물질을 긁어냈다. 그리고는 망치로 축의 끝동을 아주 미세하게 두드려 유격을 잡았다. 수십억 마이크로미터의 오차를 다루던 그의 감각이 무딘 믹서기 축 위에서 예술처럼 펼쳐졌다. 조립을 마친 강석이 버튼을 누르자 센터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던 믹서기가 경쾌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계의 언어를 다 듣지 못할 뿐이죠. 저쪽 센터의 AI는 결과를 보지만 나는 이 믹서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과정을 봅니다. 미니 씨가 이유식을 만들 때 신선한 채소를 고집하느라 단단한 심지까지 갈아 넣었나 보군요. 믹서기가 주인 닮아 고생을 좀 했어. 미니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아이를 위해 정성을 다했던 그 고단한 시간까지 수선받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고 나가는 길 맞은편 센터 입구에 서 있던 권 전무와 눈이 마주쳤다. 권 전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첨단 로봇도 포기한 물건을 노인이 드라이버 하나로 살려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소문은 반전되었다. 센터에 가면 무조건 새로 사라고 하는데 강 사장님한테 가면 기계가 다시 숨을 쉰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조명보다 손때 묻은 작업대를 찾기 시작했다. 로봇은 효율을 고치지만 강석은 기계에 얽힌 기억을 고치고 있었다. 강석은 퇴근 무렵 센터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기술의 진보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야. 0.1의 오차를 참지 못하는 기계보다 그 0.1의 차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큰 기술이지. 그의 앞치마에는 오늘도 구두약 대신 검은 기계의 기름이 훈장처럼 묻어 있었다. 제국이 보낸 인공지능의 차가운 진단은 사람의 온기가 담긴 0.1의 진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강석은 수선방에 낡은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마저 따뜻하게 들리는 밤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후텁지근한 열기가 골목의 시멘트 벽마다 끈적하게 달라붙던 저녁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에어컨과 선풍기를 최대 출력으로 돌려댔고 노후된 변압기는 비명을 지르듯 웅웅거렸다.
바로 그때 파지직하는 신경질적인 소음과 함께 골목의 모든 가로등이 일시에 꺼졌다. 암흑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맞은편 성진 하이테크 케어센터는 비상 자가발전기가 가동되며 푸르스름한 LED 조명이 다시 켜졌지만 센터의 핵심인 AI 수리 로봇들과 중앙 제어 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 정교한 디지털 장비들은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시스템 보호 모드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골목 끝자락 거동이 불편해 산소 발생기에 의지해 숨을 쉬던 최 노인의 집이었다. 정전과 동시에 기계가 멈췄고 비상 배터리는 이미 수명이 다해 경고음조차 내지 못했다. 최 노인의 손녀가 맨발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숨을 안 쉬어요. 케어센터 제발 도와주세요. 센터의 엔지니어들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지금 시스템 셧다운이라 비상 전력이 전산실로만 공급되고 있어요. 장비를 옮겨도 전압이 안 맞아서 기동이 안 됩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 설계되지 않은 고장 앞에서 인류 엔지니어들은 무력한 회사원일 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강석이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어깨에 낡은 배터리 뭉치와 전선 더미를 메고 있었다. 비켜봐, 0.1초가 급하니까. 강석의 목소리는 전쟁터의 사령관처럼 서늘했다. 그는 최 노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산소 발생기의 전원 코드를 뽑아낸 강석은 주머니에서 멀티 커터를 꺼내 전선 피복을 거침없이 벗겨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성진의 엔지니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니, 회장님. 그렇게 직결하면 과전류로 기판이 타버립니다. 전압 레귤레이터 없이 연결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강석은 대답 대신 입에 문 손전등을 고쳐 잡았다. 기판이 타는 게 무섭나, 사람 폐가 멈추는 게 무섭나? 규격. 타령할 시간 있으면 가서 내 트럭에 있는 구식 인버터나 가져와. 강석은 자신의 손가락 끝 감각으로 전선의 떨림을 읽었다. 그는 배터리 단자에 전선을 직접 접촉시키며 미세한 불꽃이 튀는 정도를 보고 전압을 가늠했다. 40년 전 구로공단 바닥에서 납땜 하나로 밤을 지새우던 그 야생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디지털 수치 대신 손끝의 저항값으로 전류를 조절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수동 제어였다. 제발 돌아가라. 강석이 전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스위치를 올린 순간 멈췄던 산소 발생기가 커욱 소리를 내며 거칠게 기동하기 시작했다. 기계음은 불안정했지만 이내 일정한 박자를 찾으며 신선한 산소를 최 노인의 코끝으로 밀어넣었다. 파랗게 질렸던 최 노인의 안색에 아주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다. 뒤늦게 인버터를 들고 뛰어온 성진의 엔지니어들은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자신들이 배운 교과서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눈앞의 노인은 그 위험을 오직 숙련된 감각 하나로 통제하고 있었다. 설계도 위에서는 불가능했던 기적이 낡은 구리선 뭉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시간 뒤 골목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케어센터의 화려한 조명이 복구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땀범벅이 된 채 최 노인의 곁을 지키는 강석에게 향해 있었다. 강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권 전무가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첨단 센터가 정전 한 번의 고철 덩어리가 되는 동안 강석이 쓰레기, 더미 같은 부품들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 회장님,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입니까? 권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석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권 전무를 올려다보았다. 권 전무, 자네들이 만든 기술은 예쁜 날씨용이야. 하지만 진짜 기술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매뉴얼이 찢겨나간 곳에서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이지. 0과 1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사연이 있네. 그걸 무시하는 기술은 그저 비싼 장식품일 뿐이야. 성진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강석 앞으로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오늘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고치던 건 기계였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 하이테크 케어센터의 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다. 반면 디딤돌 수선방의 낡은 전구 아래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시원한 수박과 감사의 인사가 넘쳐났다. 강석은 다시 드라이버를 잡았다. 정전으로 타버린 누군가의 낡은 라디오를 고치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사양과 기가헤르츠의 속도에 열광하지만 이 작은 골목만큼은 알고 있었다. 가장 위대한 기술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실한 순간에 발휘되는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골목의 영웅이 된 강석이었지만 세월의 풍파는 그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왔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무리한 수선 탓이었을까? 아침에 일어나 드라이버를 쥐려는 강석의 오른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수만 개의 회로를 다스렸던 그 정교한 손가락들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강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꽉 맞잡았다. 이놈도 이제 감가상각이 다 됐구먼. 그 무렵 맞은편 성진 하이테크 케어센터의 분위기도 바뀌어 있었다. 정전 사태 이후 본사에서 내려온 매뉴얼 신봉자들은 기가 죽었고 대신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퇴근길에 슬그머니 강석의 수선방 근처를 서성였다. 그들에게 강석은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의 귀환이자 자신들이 잃어버린 엔지니어의 혼 그 자체였다. 강석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수선방 앞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내걸고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적었다. 오늘 저녁 8시 고장나지 않는 마음 수리법 강의 마이너스 수강료 막걸리 한 사발. 저녁 8시 좁은 골목은 성진전자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엔지니어들과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찼다. 권 전무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행원에게 낮게 의조렸다. 미쳤군.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들과 기술을 논하다니. 하지만 권 전무의 비아냥과는 달리 강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강석은 작업대 위에 최신형 스마트폰과 30년 된 라디오를 나란히 놓았다. 자네들 이 두 기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사양? 속도? 아니네. 이 스마트폰은 버려지기 위해 설계됐고 이 라디오는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졌지. 요즘 성진의 기술은 0.1초의 속도를 위해 사람의 기다림을 삭제했어. 하지만 진짜 기술은 기다려주는 거야. 기계가 제 성능을 낼 때까지, 그리고 사용자가 기계와 익숙해질 때까지 말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의 다이얼을 분해했다. 손이 떨릴 때마다 부품들이 덜덜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오늘 자네들에게 줄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회로도가 아니네. 손끝의 청진기지. 데이터 시트에는 나오지 않는 기계의 신음소리를 듣는 법이야. 강석은 엔지니어 한 명을 불러 자신의 손을 잡게 했다. 느껴지나? 이 모터가 도는 진동의 박자가? 이건 베어링이 마모된 게 아니라 축이 미세하게 휘어서 주인이 자기를 살살 다뤄달라고 투정 부리는 소리야. 여기에 기름 한 방울 치는 게 아니라 축의 수평을 0.05만 비틀어주면 이 기계는 다시 10년을 살지. 성진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였다. 학교에서도 본사 교육원에서도 배우지 못한 기계와의 교감이었다. 강석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냈다. 설계 결함을 보완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우회회로, 열방출을 극대화하는 구리 배선 배치법, 그리고 무엇보다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생명의 접점들. 강석의 목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힘차졌다. 자네들이 만드는 가전제품은 누군가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주방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지켜본다네. 그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야. 그러니 수리할 때 부품 교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직 이식이라고 생각하게. 그 간절함이 0.1의 기적을 만든단 말일세. 강의가 끝날 무렵 강석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기술을 전수한다는 고결한 의지가 잠시나마 노화의 고통을 억누른 듯 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숫자가 아닌 기계 너머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권 전무는 그 광경을 보며 핸들을 꽉 쥐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강석의 그림자가 이제 성진의 미래인 젊은 피들에게 깊숙이 각인되고 있었다. 강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내 회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구먼. 그는 주민들이 가져온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다. 달큼하고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성진전자의 하이테크 케어센터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강석의 낡은 수선방을 위협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선방의 작은 백열등 불빛이 거대한 센터의 유리창에 투영되어 마치 차가운 기술의 심장을 박아넣는 것처럼 보였다. 강석은 행복했다. 자신의 기술이 기록이 아닌 사람들의 손등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권 전무를 비롯한 성진전자의 이사회는 강석의 길거리 클래스를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창업주의 카리스마가 젊은 엔지니어들을 감화시키고 기업의 영업비밀인 원천기술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노하우로 치부되는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가장 비겁하고도 치명적인 칼을 뽑아들었다. 바로 성진전자 창업주 최강석의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금치산자 신청과 기술 유출 금지 가처분이었다. 회장님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기술력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계시죠. 이는 성진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원의 집행관들과 성진 측 변호인단이 들이닥친 날 골목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들은 강석의 손때 묻은 드라이버와 멀티미터 그리고 그가 개조한 부품들을 증거물이라며 압수하려 들었다. 가게 입구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쳐졌고 강석의 30년 기술이 담긴 비밀 노트마저 압수 목록에 올랐다. 강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작업대에서 내려와 낡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달랐다. 말순 할머니는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고 시장 상인들은 트럭으로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이 양반이 치매라고. 우리 집 냉장고 살려내고. 산소호흡기 돌린 사람이 치매면 서울대 나온 니들은 전부 바보 멍청이들이냐? 상황은 험악해졌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주민들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강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깊었다. 그만들 하게. 기술은 종이에 적힌 게 기술이 아니야. 사람 머릿속에 손끝에 남은 게 진짜 기술이지. 저들이 가져가는 건 고작 종이 뭉치와 쇠붙이일 뿐이야. 강석은 권 전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권 전무, 자네가 내 전원을 끄고 싶어 하는군. 그래, 내 육신과 이 수선방의 전원은 끌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저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심어준 사람을 향한 기술의 전원까지 끌 수 있을 것 같나?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강석에게 강의를 들었던 성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푸른색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제선 안으로 들어와 강석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라 저희에게 진정한 엔지니어의 심장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수선방이 문을 닫는다면 저희도 성진을 떠나겠습니다. 1명, 2명,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성진전자 역사상 유례없는 기술직 집단 사직 선언이자 자본의 논리에 저항하는 기술의 반란이었다. 당황한 권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서지 못해? 너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젊은이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강석이 고쳐준 낡은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숫자가 지배하는 본사 빌딩보다 기름 냄새. 나는 이 좁은 수선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기술자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강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주민들과 제자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수선방의 메인 차단기 앞에 섰다. 그리고 직접 손을 뻗어 레버를 아래로 내렸다. 툭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수선방의 백열등이 꺼졌다. 이제 됐네. 내 수선방의 전원은 내가 직접 끄지. 하지만 자네들이 켠 전등은 절대 끄지 말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로열티니까. 어둠 속에서도 강석의 존재감은 빛났다. 압수수색은 무의미해졌다. 핵심 기술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으로 무선 전송된 뒤였으니까. 법적 다툼은 길어지겠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성진전자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황제를 버린 제국의 몰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강석은 텅 빈 수선방을 뒤로하고 골목으로 나왔다. 주민들이 그의 앞길에 촛불을 켜서 길을 만들었다. 굽은 등을 한 노병의 퇴장은 쓸쓸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온 동네의 마음을 수선한 진정한 마스터로서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성진전자의 화려했던 하이테크 케어센터는 철수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성진의 전직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디딤돌 기술 협동조합이 들어섰다. 그곳에는 화려한 로봇 대신 강석에게 배운 대로 돋보기를 쓰고 정교하게 손기술을 발휘하는 젊은 수선공들이 가득했다. 강석은 더 이상 수선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낸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해외의 가난한 마을에서 고장난 펌프를 고치며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강석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기계도 마음을 알아준다네. 버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법이지. 사람들은 이제 물건이 고장나면 쉽게 버리지 않았다. 고쳐 쓰고 물려주고 닦아 썼다. 강석이 수선한 것은 가전제품이 아니라 소비하고 버리는 차가운 시대의 습성 그 자체였다. 성진전자는 결국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들어갔다. 권 전무를 비롯한 이사진은 퇴출당했고 강석의 철학을 계승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다. 그들은 신제품 발표회에서 최고의 사양 대신 최고의 내구성과 수리할 권리를 발표했다. 기업의 로고 밑에는 강석이 즐겨 쓰던 문구가 새겨졌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고치는 마음. 어느 화창한 봄날 강석의 옛 수선방터에 작은 동상 하나가 세워졌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드라이버를 든 채 돋보기를 고쳐 쓰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 발치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낡은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나가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졌던 분이란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고장난 하루를 고쳐주실 때였대. 동상의 손끝에는 햇살이 머물렀고 그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석의 수선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0.1의 진심은 이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먼 미래로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었다. 인생 수선공 최강석. 그의 전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